아 미치겠다. 아 미안. 어. 아무튼 뭐 우리 애들밖에 안 보는데 뭐 여기 좀 나와도 상관없어. 자 보자.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이번에 두 번째. 자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일단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뭐냐? 일반은 A는 그지? A 곱하기 R의 n-1제곱 맞죠? 등비수열의 일반은 SL은 어떻게 되죠?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자 이렇게 된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룰 것은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극한이에요. 맞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공비에 따라서 변화를 갖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나눠서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죠? 자, 지금 보시면요. 이제 공비 변화를 어떻게 하냐면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하나, 그지? 아, 얘가 1번이 아니고 얘 1번, 그 다음 얘 2번, 그 다음 얘 3번, 그 다음 얘 4번, 그 다음 얘 5번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볼 겁니다. 그래서 각각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공비가 1보다 아니 뭐지 이거? 공비가 1보다 클 때 뭐 우리는 지금 일단 초항을 안 잡고요. R의 n제곱으로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AN을 갖다 R의 n제곱으로 생각을 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N이 얼마? R의 n제곱이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냅시다. 예를 들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R이 1보다 큰 거 예를 들어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 알 테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서 봅시다. 처음에 1일 땐 2고요. 2일 땐 4, 3일 땐 8 급격하게 커집니다. 쫙 하고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커졌을 때 무한대로 간다라고 예측이 가능해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무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두 가지 예를 한번 봅시다. 뭐냐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맞죠? 그리고 하나가 빠졌죠? 선생님 0은 왜 안 해요? 어차피 0이잖아. 그치? 공비가 0이 돼버리면 AN이 0이 되니까 계속 0만 찍히게 돼요. 그럼 걔는 수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보면 점이 찍히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2분의 1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계속해서 절반으로 쪼개지죠. 근데 한없이 작아지지만 얘네들 자체가 양수인데 양수를 거듭 제곱한다라고 해서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없죠. 0에 근접하는 상태가 돼서 극한이 0이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얘는 -2분의 1의 n제곱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부호 변화를 갖는데 2분의 1 -2분의 1부터 시작을 하면 -2분의 1 플러스 8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플러스 32분의 1 계속해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얘네들이 진동을 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도 0으로 수렴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0으로 가까워진다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이 돼요. 결과적으로 공비가 0일 때는 AN 자체가 0이 되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일 거고요. 이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0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발산이었죠? 근데 수렴하는 녀석 여기 하나 당첨이 딱 됐어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보시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에 n제곱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처음에는 -2분의 1 -2 플러스 4 -8 플러스 16 그지? 그러니까 얘는 확성기처럼 퍼져버리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점점점 가니까 얘는 발산 진동이죠. 진동 발산. 그러니까 얘는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어떻게 되죠? R이 1일 때 R이 1일 때는 1을 대입하면 그냥 1이 돼요. 근데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R이 1이면 초항이 됩니다. 맞아요. 즉 초항으로 수렴하게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1의 n제곱이다. 그럼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지만 굳이 해보자 하면 결과적으로 3으로 계속 수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녀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뭐예요? R이 1일 때 수렴을 해요. 됐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떻게 되지? 자, R이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왔다 갔다 진동하죠? 그러니까 얘도 발산이 됩니다. 얘는 뭐 굳이 안 쓸게요. 그냥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발산, 진동하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 녀석의 극한을 따질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5분법을 이용을 했는데 실제로는 4분법을 이용합니다. 뭐냐면 얘네 둘의 범위를 하나로 합쳐버려요. 맞죠? 그래서 얘네 둘의 범위를 하나로 합쳐서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의 n-1제곱은 발산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0으로 수렴을 해요. 얘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R의 n-1제곱은 이 부분이 0이 돼요. 맞죠? 그래서 얘는 결과물이 0이 됩니다. 그래요? 자, 다음 세 번째. 다음 R이 1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초항으로 수렴을 합니다. AR의 n-1제곱은 초항 A로 수렴을 하죠. 맞아요? 그 다음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발산, 진동합니다. 얘는 쓰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렴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맞지? 그래서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 아니 등비 수열의 극한,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예제 보기 전에 필요한 거 메모할 시간 줄게요. 일단 그 다음에 예제를 볼게요. 그럼 심화 내용까지 다 설명할 겁니다 오늘. 알겠지? 필요한 거 메모하세요.